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바 천 회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잠시 또 오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좀 빠지다가 낙폭을 좀 줄이려 하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비춰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한 1,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봤는데 눈에 띄게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삼성 SDI가 한 0.3% 소폭 오르고 있네요. 저 밑에 쪽 보니까 KB금융 한 1.7%, 신한지주가 한 1.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비실비실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잘 흐르더니 갑자기 흘러내리더라고요. 쭉 빠지네. 그 현재 강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920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관이들이 한 586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DX가 한 13% 정도 오르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빠집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해가지고 한 1, 2% 정도 지금 거의 빠지고 있어요. 쭉 흘러내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또 꺾여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않네요. 오전에는 좀 나아졌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후부터 저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황당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 모두 투어 리츠라고 있네. 모두 투어 리츠. 아주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지난 30일 종가 기준 38.96%야. 배당 수익률이 3%가 아니에요. 38.96%. 그러면 100만 원치 들고 있으면 연말에 38만 9,6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건데 배당 수익률은 직전 연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거죠. 지난해 연말 배당락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 수익률에는 과장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배당락 직전 주가가 4,890원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배당 수익률은 32.15% 달하겠죠. 주당 배당금이 1,572원이야. 실제로 당시 모두 투어리츠 주주는 이만큼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도 연말에 이렇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자기 관리 리츠에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 28조 1항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주겠지? 국내 리츠 중에 보니까 모두 투어 리츠, K탑 리츠, A 리츠가 자기관리 리츠야. 자기관리 리츠. 이 법의 같은 조 2항은 자기관리 리츠는 비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정했어요. 지난해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을 받지 않았죠. 이렇게 자기관리 리츠가 지난해 이 조항이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일몰 조항 때문에 일몰 조항. 당초에 이 법 28조 2항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기한을 21년 연말까지죠. 그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배당락 때는 이 기간을 벗어난 상태였고 일몰 기한을 전장하는 내용의 그 후속 입법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투어리츠에 예외적으로 90% 배당 조항이 적용됐고 일부 눈치 빠른 투자자 관성적으로 모두 투어리츠를 들고 있었던 기존 주주는 폭탄 배당을 받는 거예요. 폭탄 배당. 야, 이런 거 한번 받고 싶다. 폭탄 배당. 당시 이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난해 배당락 그 전날 그 주가를 기준으로 금융정보업체에서 집계한 그 예상 배당 수익률이 4.09%, 4.09%에 불과했죠. 하여튼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주는 거냐? 그건 아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니까 또 그 은행이 좀 난리네요. 그 시중은행 평균 퇴직금이 5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는 직원이 늘고 있더라. 청년 전에 임금 피크를 계산해서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행원들도 나오고 있는데
희망퇴직 연령이 40대에서 30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 230여 명의 그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떠난 회사가 신한은행이더라고요.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 이전의 출생 직원 만 39세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이 좀 많이 희망퇴직을 받는 것 같아요. 1월에도 한 390명 정도가 짐을 쌌다고 합니다. 짐을 쌌고 올해 상하반기 620명으로 지난해보다도 한 250명 정도 대비 2.5배 정도 달했다고 하네요.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국민은행 다들 지금 뭐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가 봅니다. 막 5억씩 10억씩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은행들 보면은 참 돈잔치 하나는 아주 기차입니다. 기차.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은행에다 돈 이렇게 막 투자하고 싶고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넣고 싶으면 안 생겨요. 어떻게 국민들의 다 그 피 같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이자 장사해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고 헤쳐먹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 좋습니다. 좀 짜증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여튼 지금 글로벌 투자자의 이탈에도 중국 증시가 이제 사흘째 이제 강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디폴트 위기가 그대로인데 정부가 주식거래 인지세를 반절로 내리고 금리 인하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다 보니까 또 반등을 해요. 증권가에서는 매크로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정부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중국 증시 지금 덤벼들고 그러지는 마세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챙겨 들으셔야 돼요.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삼성전자는 아직도 비실비실돼요. 한 1% 빠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 본주가 66,600원 흐르고 있던데 한 66,6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66,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66,500원. 그래서 66,500원에서 67,000원 사이를 흘러갈 것 같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4,500원 사이에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 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기회 되면은 뭐 한 주씩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단체 우리 1035 방에도 보니까 단체 톡방 1035 특히 이제 우리 주주분들 찐팬분들은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하나씩 모아갑니다. 떨어지면 모아가고 또 오르면은 또 다음을 더 기약하고 그렇게 해서 소량을 모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겹고 재미없을 거예요. 이런 현상,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근데 요즘 하도 오른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뭐 2차전지 같은 것들은 너무 고점 쳐가지고 괜히 가서 물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투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잘못 버튼 누르면은 손실이 그냥 몇백만 원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